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들에게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저지는 8일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코로나19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수정헌법 25조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주당 $300 추가 실업 수당을 오는 19일부터 지급된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유권자를 위해 한국어로 우편 투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레제너런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FDA에 신청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이 예비 금지로 인해 뉴욕시에서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10월 9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앤드루 커머 뉴욕 주지사의 클러스 구역에 대한 지침으로 빨간색 구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최소 2주 동안 폐쇄됩니다. 노란색 구역은 일주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들에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공립교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공립학교의 10%에서 20% 학생과 교직원이 매달 무작위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18세 미만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모든 가족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고 학부모들에게 동의서에 서명하고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 또한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이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오늘 뉴욕시 전역의 약 50개 학교에서 실시했고 빠른 시일 내에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 정부가 최근 뉴욕시 내 코로나 핫스팟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집단 감염 지역 제한 지침의 일환으로 노란색 구역 내 308개 학교들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빨간색과 오렌지색 구역 내 모든 공립교들은 최소한 2주간 폐쇄됩니다. 뉴저지는 8일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코로나19 하루 신규 감염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의료진들은 뉴저지의 2차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코로나 신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클러스터 존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어제 1,301건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지난 5월 이후 하루 동안 감염자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오신 카운티와 레이크우드에 의해 주도됩니다. 저지 소어 카운티는 285건의 양성 반응이 있었으며 레이크우드에서만 206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드 스페르첼리 주 보건청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우리는 제2의 팬데믹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전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퍼스첼리는 제2의 팬데믹은 뉴저지와 뉴욕에 집중됐던 지난 4월의 초기 확산 때와 달리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이로 인해 뉴저지 최전방 의료진들의 감염자가 늘어나게 되면 다른 주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을 것이고 뉴저지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주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가 2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산 사례의 증가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과 퀸스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핫스팟존은 하루 신규 코로나19 감염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의 7일 연속 신규 바이러스 감염 건수는 526건으로 이는 시의회 기준치인 550건에 근접하며 추후 더 많은 지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제25조 헌법 개정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직에서 해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하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역량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정헌법 제25제의 핵심은 3항과 4항입니다. 3항은 대통령 스스로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서면으로 공식 통보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사항은 부통령 포함 강요 과반수가 의회의 대통령 면직을 요청하거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연방 상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면직이 결정되고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내각의 과반수가 이런 식으로 그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 같은 공격은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양당에 좁혀지지 않는 이견에서 비롯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 백악관이 숨기려 하는 사실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I think that the public needs to know the health condition of the president. There's one question that they refuse to answer. Before he got the virus and admitted to it, when was his last negative test? When was his last negative test? 두 사람은 과거에도 갈등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트 부정을 의심할 당시 이를 조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끼쳤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시켰다가 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했으며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했고 낸시 펠로시는 다르게 본다며 대통령이 약물과 망상에 빠져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글에서 펠로시 의장을 정신적 문제가 있는 미친 여자라며 비난했습니다. 이로써 미 대선을 목전에 두고 코로나19에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국정 수행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신청한 추가 실업수당 $300가 한 달이 넘도록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오늘 19일 연방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추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주 노동국은 연방재난관리청의 손실된 임금 지원 프로그램인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1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8월 1일부터 9월 5일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근무 시간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어 주정부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이들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가 실업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주 노동국에 따르면 추가 실업수당은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6주치가 소급 적용돼 지급됩니다. 이로써 이 기간 주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은 이들은 최대 $1,800의 추가 실업수당이 한꺼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연방정부에서 추가적으로 $600의 실업수당을 지급해와서 프로그램이 지난 7월 말로 종료가 되었고 지금은 그 절반인 $300을 한시적으로 연장을 시켜주었는데요. 뉴욕과 뉴저지도 한 주에 $300을 최대 6주까지 연방정부로부터 추가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뉴저지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터 9월 5일 이렇게 6주간 추가로 $300을 하지만 주 노동국은 주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실업수당이 주당 $100 미만일 경우 추가 실업수당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과 펜실베니아주는 지난달 중순부터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시작했던 것과 비교하면 뉴저지는 너무 늦어졌다는 주민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우편 투표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명진 기자가 Asian American Youth Council AAYC가 제작한 영상을 참고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부터 우편 투표 용지가 도착해 본 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각 카운티 클럽이 우편 투표 용지를 모두 집으로 보내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받으신 우편 투표 용지 봉투 안에는 3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 투표 용지 사용 설명서와 2장의 투표 용지 우표 유권자의 확인서 반송 봉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비디오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어로도 기재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검은색 펜 또는 연필만 쓰실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투표 용지에 있는 후보자의 이름을 잘 보시고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후보자를 고르실 때는 한 명의 대통령, 한 명의 상원의원, 한 명의 하원의원, 2명의 프리홀더 의원, 2명의 의회 의원, 2명의 리저널 교육위원, 마지막으로 한 명의 교육위원을 고르셔야 합니다. 만약 이곳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후보자들 이외의 사람을 투표하시려면 개인 선택란에 직접 이름을 적고 체크하면 됩니다.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선택한 후 잘 접어서 투표 용지를 우편투표 유권자 확인서 봉투에 넣고 봉인해 주세요. 우편투표 유권자 확인서 봉투에 정보를 작성하신 후 서명하시고 봉인해 주면 됩니다. 봉인할 때는 봉투에 접는 선 안에 테이프를 떼어서 붙여주시면 되고 접는 선을 뜯으시면 안 됩니다. 우편투표 유권자 확인서 봉투를 반송 봉투에 넣은 후 봉인해 주세요. 반송 봉투에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으신 후 완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우편투표를 전달할 경우 전달자의 정보를 반드시 반송 봉투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완성된 우편투표 용지는 가까운 우체국에 붙이거나 각 타운에 설치된 우편투표 박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편투표 박스 로케이션은 카운티 클럭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 봉투는 11월 3일 전까지 소인이 찍혀야 유효하며 늦어도 11월 10일 전까지는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이어야만 투표로 인정되니 시간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등록이 13일까지입니다. 미등록 시민권자는 빨리 등록을 하셔서 선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뉴욕 한인회,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 시민참여센터, 아시안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 등의 단체에서 돕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국 제약사 레제너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용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미 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제네론은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당국과 논의를 한 후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식품의약국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는 바이러스 침투에 대항해 인체 면역 체계가 만들어내는 단백질 항체를 이용한 약물입니다. 이 항체 치료제는 2개의 단일 클론 항체를 혼합한 치료제로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규모 3상 임상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코리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리제네론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8g 투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것을 미국인들이 투약받으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FDA로부터 중증 응급 사례에 한해 미승인 약을 제공하는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정적 사용이란 마땅히 치료제가 없는 환자에게 미승인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자신이 자원해서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를 투입했다며 믿을 수가 없었고 즉시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며 리제네론의 치료제를 무료가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리제네론은 이 치료제가 FDA 승인을 얻더라도 환자 5만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분량만 있다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총 30만 명에게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글로벌 공급을 위해 대형 제약사인 로시와 협력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최근 코로나 핫스팟 지역의 봉쇄 조치로 인한 유대인들의 시위에서 시민과 기자가 폭행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집단 감염 지역 제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예배당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예로 들며 해당 코로나 핫스팟 지역의 예배당 수용 인원을 제한하자 지난 6일 정통파 유대교 500여 명이 브루클린의 버로팍 인근 13번가를 장악했습니다. 카톨릭 브루클린 교구의 니콜라스 디마르지오 주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엄격히 지켜왔는데 쿠오모 주지사의 결정으로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휴대전화로 시위 현장을 촬영하던 시민을 집단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이번에는 현장을 취재하던 한 유대인 기자 제이콥 콘블루가 시위대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계 인사이더의 정치부 기자이자 초청교계의 일원이었습니다. 시위대는 그에게 히틀러와 나치를 외치며 얼굴 등을 발로 밟고 구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시위대를 선동한 시의회 후보 해롤드 해시티 슐러는 시위대가 콘 블루 유대인 기자를 공격한 사건으로 NYPD 66에 자수할 것이라고 오늘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 중인 기자를 무차별 공격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유대인들의 시위를 기준으로 전날 705명에서 이날 748명으로 급증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NBC 보도 등에 따르면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극장 폐쇄 기간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개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이온킹과 오페라의 유령은 내년 가을까지는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7일 유니온 상인 번영회의 임익환 회장은 뉴욕 퀸즈 플러싱에 있는 유니온 스트릿과 팔슨스 블러버드 사이 로던 블러버드 도로 중앙 분리대 화단에 한국 전통 양식의 조형물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온 상인 번영회는 이를 위해 뉴욕 한인회와 퀸즈 한인회 등 주요 한인 단체들이 참여하는 플러싱 한인 전통 양식 조형물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공식 지지단체인 코리안 아메리칸 포 바이든이 최초로 미 전역의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과 리더 등 100여 명을 모아 온라인 회견을 열고 바이든 후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날 참석한 한인 정치인과 리더들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헬스케어 및 이민자 권익 문제, 경제 활성화 등에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K-POP 그룹 슈퍼M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행사를 오는 10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테워드 로스 사무총장은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등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행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WHO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월 이후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각별히 유의해 더 이상 셧다운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